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해야지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범죄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005년 우리 지역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익단체로서 범죄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과 동시에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가족처럼 따스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 전주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그 중심에서 솔선수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송현만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주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송현만 이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다소 이제 생경하게 다가오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 설립이 됐고 어떤 분들이 함께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05년도 1월 달에 공익법인이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위원들은 6개 시군에 거주하시는 주민으로서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6개 시군인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70여 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위원으로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송현만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네. 이사장님 맡아서 솔선수범 리더십 발휘하고 있던데, 언제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의 예. 추천으로? 예. 저는 2007년도 저 알고 지내는 선배로부터 예. 범죄 피해자 센터에서 자기는 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나도 좀 봉사를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이사장님 역할을 해보시니까 어떤 게 느껴지던가요? 저도 이제 많은 그 직접 관여를 해보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렇게 불쌍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런 거니 가해자는 정부에서 이렇게 국선 변호사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예, 피해자에게는 아무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14년 전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사단법인 범죄 피해센터를 이렇게 구성하라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고 살았잖아요. 예. 이분들이 이제 범죄 피해를 겪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던데 곁에서 지켜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갑자기 아침에 묻지마 폭행을 당해가지고 학생이 이렇게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집에 또 이렇게 문 잠그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학생은 갑자기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또 상호를 당해가지고 그때를 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그렇군요.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전주에서 이런 피해자 지원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 전주 지금 범피 센터에로만 1년에 이렇게 전화 문의 오는 것이 한 2천여 건이 되고, 그 중에서 생계비와 이제 또 치료비 또 이렇게 학자금 지원하는 사람이 한 800여 건 됩니다.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의료비 또 생계비 또 교육비 또 그러니까 아이들 장학금 교육비요. 그리고 또 이제 주거를 거기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은 주거 이전비까지도 이렇게 법무부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운데는 그 평소에 술 마시는 횟수를 줄여서 그 돈을 또 장학금으로 내놓는 분도 있다면서요. 그래요. 어떤 다양한 70여 명이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는 그 학교 폭력 그 사건으로 인해서 딱한 소식을 듣고 지금 3년 이상을 매달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병원장 하시는 분인데 이 할머니가 새 손녀들을 이제 부양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상해를 당해가지고 범죄 피해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원장님도 계셨고, 또 특히 올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예. 어려운 시기인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그 장학재단이 있어요. 장학재단에서 매년 한두 명은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선정해 주셨는데 올해는 5명을 예. 특히 뭐 아까 말한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5명을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그 대학생들. 네.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300만 원씩 지원하기로 와, 이렇게 큰 돈을. 예, 이렇게 지원해 주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범죄 피해자 센터가 잘 되고 또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여 분이 함께 하시는데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 참 그렇죠. 많은 예. 것 같아요. 아예 어떤 분은 회사에서 뭐 개업하든지 창립 행사 때에는 예. 화환 대신 쌀로 받아서 그 쌀을 또 기탁한다면서요. 이게 어떤 분은 매년 그 회사 운영하는 분들은 1년에 행사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예. 뭐 하원을 안 받고 쌀로 받아서 이렇게 피해자들 가정에 전달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정년을 하시고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또 이 쌀을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또 위원님도 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일이죠. 예. 가정의 달 맞이해서 참 마음이 흐뭇해지는데 범죄 피해를 입어서 또 오고 갈 데가 없는 분들 위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스마일 센터라는 곳이 예. 있던데요. 우리 스마일 센터가 예. 지금 법무부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2015년도 12월에 이렇게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전국에서 우리가 8번째로 이렇게 개원을 했는데 거기에는 직원은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전북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에 한해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도 완전히 봉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리 치료도 해야 되니까. 네. 부 센터장은 전문 심리 치료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강력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예. 거기에서 주거를 도저히 못 올 경우는 스마일 센터에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리 치료는 거기서 하고 이렇게 안정을 찾을 수 있게요. 그래서 이제 30일간 네.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매년 법무부로부터 4억 원의 돈을 기금을 가져와서 우리 이 지역 범죄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공간이 아닌가 또 스마일 센터 그런 생각이 들고, 사회적 기업으로 그 카페 검찰청 내 이렇게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희망 카페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네. 이렇게 개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직원으로는 범죄 피해자 가족으로서 채용을 해가지고 2명을 채용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는 피해자 기금으로 다 쓰이는 거로 이렇게 했고, 또 여기 희망 카페를 열기까지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과 검찰 간부님들이 적극적인 협조 아래 전주검찰청 민원실 안에 이렇게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장사는 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팔려야지 좀 좋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 검찰청 민원실 안에가 있는데 민원도 와서 거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마음도 좀 다스리고 하는 뜻에서 이제 검찰청에서 이렇게 한 건데 아직 그렇게 이익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간부님들이나 검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애용을 해주시고 또 직원들한테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이 희망 카페가 온 뒤로는 커피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한다고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카페 이름도 참 좋습니다. 희망 카페. 희망 카페.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사회적 기업인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전국 최초로 이게 피해자 지원 센터가 곳곳에 있는데 전주에서 세콤을 처음으로 달아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군건이 이 피해자 당한 사람들이 보면은 범죄자를 못 잡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교도소에 갔는데 출소일이 얼마 안 됐는데 보복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2013년도부터 우리가 이렇게 세콤을 설치해주면은 아무래도 예방 차원에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설치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좀 없어지겠네요. 아무래도 이 자체
밤에 누가 이제 배를 눌렀을 때 예. 상당히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안정적이다고 그분들이 와서 센터에 와서 얘기하니까 네. 저희도 참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살면서 그래 맞아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살았었는데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그분들도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네. 5월 특히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린이날, 그렇습니다. 네.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다 들어있는데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 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기도 하고 그런 행사들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여튼 매년 이 사고로 인해서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뭐 장애나 또 사망으로 인한 사람들 예. 보면은 부모들이 너무나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들을 꼭 5월 가정의 달에는 어버이날에는 초청을 해서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예. 그날 또 식사도 제공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도 합니다. 근데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예. 어르신들을 꼭 초대를 해서 생일 드신 분들 예, 예. 생일 이렇게 점심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행사도 하고 또 명절 때도 또 12월 말 추석 설날 또 여름에 이렇게 해서 그분들 불러서 초대해서 이렇게 보양식도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 행사를 지금 수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회원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들이도 이렇게 다녀오셨더라고요. 제주도?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 정신이 불안한 이렇게 청소년들 매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벚꽃놀이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제주도를 한번 못 가본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꼭 매년 한 10대 명씩 이렇게 해서 3박 4일씩 이렇게 힐링 캠프식으로 이렇게 갔다 옵니다. 예. 그때는 이사장님이나 회원들도 다 저도 따라가나요? 한 번은 갔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 처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저는 항시 우리 스마일 센터나 전주 범피에 대해 직원들에 대해서 항의 이 교육을 합니다. 정말 당신들이 우리 범죄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부모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항의 전화나 뭐나 친절하게 좀 하고 하면은 이게 그분들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예. 처음에는 나올 때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근데 이제 만나다 보면 정말 한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또 범죄 피해 당한 분들이 선뜻 센터에 연락하기도 용기가 안 날 텐데. 그렇죠. 한 번 연락하게 되면 가족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분들에게 오늘 제목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제일 가슴 아팠던 기억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게 어떤 말하자면 학생이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고 신기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있고 또 그때 사고 당했을 때 자기 그 충격을 계속 이지하는데 그것을 계속 번복해서 막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센터에 연락을 하게 되면 어떤 정신적인 안정도 되찾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그런 분은 정신적 거기는 뭐 실질적으로 어디 아픈 데가 있다면 병원으로도 가지만은 거의 보면은 심리 치료를 많이 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정신적인. 네. 그래가지고 스마일 센터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심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집니다. 예. 보람된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뭐 화장품 회사에 들어간 학생이 연락 오고 어떤 그런다면서요? 학생은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못 할 정도 됐는데 우리 센터 그 처장이나 직원들한테 언니나 정말 뭐 미용, 메이크업 같은 이런 학원을 한번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와서 상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원비를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 자기가 적성이 맞았나 전문대학교로 가가지고 이번에 해외 화장품 회사에 입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나 반갑죠. 예.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들이 참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 안정되질 않는데 이번에 군대 가서
안정된 생활을 군대를 생활한다고 와서 부모가 좋아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유치원 때 이렇게 애들하고 폭행을 당했는데 또 안정해갖고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면 잘 됐네요. 우리가 그분들을 다 심리 치료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그 부모나 또 학생을 어떤 사람은 음료수를 사오는 사람들 그런 서로 그 얘기를 들으면은 참 이 자리가 너무나도 보람된 일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큰 보람이네요. 오늘 아침에는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또 사랑으로 따뜻하게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송현만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북 인재육성재단도 이끌고 있어요. 이 제도가 사실은 타 자치단체에서 부러워하는 제도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인재육성이라면 그 자리에 이사장이라는 것은 저도 역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보람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는 3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사업이 있고 또 장학기금 사업이 있고 또 장학교숙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는 여름학기, 겨울학기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800여 명을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또 대학교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경쟁도 치열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거기 가는 애들은 그야말로 앞으로 전라북도를 끌고 갈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장학숙 그거 하는 것은 서울에 장학숙이 364명이 있는데 300명은 서울에 간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300명을 장학숙에 입소를 시키고 64명은 고시 준비생으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주 장학숙 300명은 전주시를 빼고 13개 시군 학생들이 전주의 전라북도의 대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기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꿈나무에 대한 투자라고 보여지는데 직접 또 아이들 보내놓으면 부모들은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해외 가서 또 다시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적응 못하고 하는데 직접 가셔서 또 아이들 특강도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오셨더라고요. 어느 나라 다녀오셨던가요? 작년에 제가 2월 달에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가기 전에 한 학생이 금내기 말하자면 홈스테이에 민원이 있다고 이제 우리 사무처에 듣고 그 학생을 가던 걸로 그 학교에 찾아가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또 왜 그렇게 그 엄마의 티 홈스테이가 뭐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홈스테이 처음에 현관에 들어가면은 동상이 있는데 도저히 잠자는데 무섭다 이거예요. 그러냐고. 그래, 그럼 딴 데로 옮겨주면 잘하겠냐. 꼭 딴 데로 좀 한번 옮겨주면 좋겠다. 그러면 2인 1조기 때문에 참 옮긴다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 학생을 딴 학생이 있으면 한번 바꿔주셨으면 쓰겠다. 그래갖고 그날 즉시 바꿔줬답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부모도 이런 경우 있고 또 한 학생은 홈스테이를 이제 방문했는데 2인 1조라 갔더니 한 학생이 우울한이 있어요. 그래서 정업 사는 학생인데 5학년짜리인데 한 학생은 군산이고 6학년. 하는 얼굴이 맑은데 야는 이제 마음이 으스르게 그래서 이게 맞으면 2주째 되니까 얼마나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전화를 바꿔줬어요. 거기 갈 때는 전화를 가지고 가지를 못 하거든요. 휴대전화를 못 갖고 100% 이제 전화기를 못 가지고 간다. 근데 나 이제 전화도 못 하지, 엄마도 보고 싶지. 근데 전화를 연결했더니 전화를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뒤로는 잘했다고 부모님이 또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야유 학습이 있었어요. 그 9시에 출발해서 5시에 돌아오는 코스인데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니까 저도 똑같이 재밌죠. 근데 가서 점심을 먹고 거기 이제 놀고 내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이제 이 말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내 얘기 시간이 돼서 너희들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러대. 내가 이제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이 말을 할 줄 알았더니 한다는 얘기가 햄버거하고 콜라 먹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좋아. 그럼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콜라하고 내가 하나 사주지. 하고는 오면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 콜라하고 이 숫자대로 다
주문하십시오. 오는 휴게소에 이거 햄버거집 있나 봐요. 그거 와서 다 먹고 그때 시간 한 40분 줬는데 너무나도 즐거우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애들이 다 좋아요. 만나면은 거기 도청에서 행사할 때 그 얘기 들으더라고요. 참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올 여름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보낼 수 없지만 겨울이라도 코로나가 좀 잡혀서 아이들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평통 부의장으로도 큰 역할을 하셨던데 모란장 훈장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민주평통이 약자고요. 정식 명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자문회의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군요. 우리가 지금 올해가 19기째입니다. 2년씩이서 19기인데 제가 17기 전북 부의장을 했고 전주시도. 근데 첫째는 이 17개 광역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한국민이 있는 데는 2만 명입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2만 명 이상을 넘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사무처에서 취합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오는 자문기관이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 돕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시 회장 할 때부터 북한 이탈 주민이 전라북도에 800여 명이 왔는데 정말 어렵게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전주에 온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같은 한민족이지만은 사는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는 방법과 이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그 교육도 하고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참 같은 교류도 잘하고 또 그 중에 또 취직도 알선해주고 저도 탈출하신 분들 그렇죠. 저도 이제 2명을 5년 전에 채용을 해서 쓰는데 아주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로서는 2017년도 12월 말에 그 개인으로서는 훈장 중에 모란장이라면 큰 상입니다.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유,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지금도 이제 개인 사업은 또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도 그렇게 성실히 납부했다면서요? 상까지 받을 정도로. 좀 그런 일이지만 제가 이 주류 제조회사에 근무하다가 78년도에 이 주류 도매업과 유통업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40여 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납세상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모험 납세상이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장관상부터 국세청장, 지방청장상 이 3번을 받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는 가슴이 따뜻하신 우리 송현만 이사장님과 함께 범죄 피해자들 또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 주고받았는데요.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 있을 때 범죄 피해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과 우리 도민들께도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께서 본인이 잘못해서 또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숨어버립니다. 피해자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정작 부끄러울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숨지 마시고 나오셔서 도움을 받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님과 검찰 간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주군, 임실군, 우리 군수님과 시장님 그리고 도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의 주인이신 70여 명의 위원님들께 항시 바쁘신데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분들이 상당히 많았네요.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또 맞이해서 범죄 피해자분들께 또 해야 될 행사 있잖아요. 잘 치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분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대응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위생 앞으로도 좀 철저히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